보시면 경기만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지리적 명칭, 지명을 얘기할 때는 지도부터 찾아봤습니다. 지도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문헌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래서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지명적 특성, 체계에서 구축되는가를 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경기만은 지금 현재 경기만의 개념은 태안반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만부를 경기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무려 528km로 측정이 되고 있으며 태안반도의 북단이라면은 태안군 이원명 북단이 될 거라고 보고 경기만은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의 입구부의 길이가 약 100km, 제가 간이 측정하면은 130km까지를 잡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입구부터 안쪽 내부까지를 60km로 지금 문헌상은 규정하고 있는데 한 75km까지 만입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만은 우리가 베이 걸프라고 영어를 씁니다만 육지부로 깊게 들어간 바다의 부분이죠. 후보이다에서 만을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그 큰 만은 우리가 세계 지리적으로 벵골만, 인도 단사이, 멕시코만 같은 그것은 뭐 바다에 거분하는 큰 만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가장 큰 만이 한 3개 정도, 동안만, 서안만,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대한 그 표현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10조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구의 길이와 진입하는 깊이에 따른 면적이 반원 이상이 나온다, 이런 규정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100km, 이게 60km면은 뭐 반원보다 더 많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만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 유엔 해양법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에 있는 뭐 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화도 교동조소부터 남쪽 덕적도, 대부도, 그리고 앞에 있는 영종도와 영흥도까지를 포함하는 안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의 특성을 굉장히 해안선이 벌써 523km라는 만이 굉장히 굵은 긴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선을 길을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보통 그 전에 쓰던 말이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리아스가 직선거리 800거리를 리아스가 하는데 이 거리가 5 곱하기 3.14 300km 그 리아스 해안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깊은 배였습니다. 수심은 50m가 안 되고 40m 이내로 해서 낮은 바다가 이어집니다. 40m 이내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들이 인진강, 한강, 그리고 안성천, 삽교천, 곡교천, 충남의 곡교천까지 흘러들어서 그 강들이 많은 유량을 경기만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적량이 많아지죠. 퇴적량이 많아져서 바다가 평탄하고 깊은 바다가 되죠. 대신 경기만은 한국 남한 지역에서 가장 조수강만차가 큰 지역, 8m까지 나올 수 없는 큰 지역으로 되죠. 이 배후지로서는 뭐 공업지역,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을 갖고 있는 산업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만을 전체의 큰 만으로 볼 때 이것을 영어는 베이와 걸프가 있는 걸프가 좀 더 큰 만인데
아직 그 한국에서는 걸프만 그 개념을 안 쓰기 때문에 그 병기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또 그보다 작은 만들을 많이, 작다 해도 배고픈 만들을 보냈죠. 그 해주만, 그다음에 한국이죠, 해주만. 그리고 인천만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인천 부분이 지금 다 뭐 송도까지 그 만 지역이 전부 그 직선화된 그 매립지가 돼서 만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시화호고, 시화호 지역이 시화만이 있을 거고, 그 아래쪽으로 남양만 역시 간척사업, 제방사업으로 이제 만 기능이 없어졌죠. 남양만도. 그 아래로는 아산만이 있고,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큰 만으로는 그 태안 지역, 서산 태안이 가을이 만났던 데가 큰 부속, 경기만에 부속되는 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직접 그거라고 네. 그래서 이 경기만의 이제 그 특색 중에 하나가 갯벌이지 않습니까? 대저물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린 갯벌들로 전국 갯벌이 경기만이 한 33% 이상 그 갯벌 면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큰 갯벌 지역을 보면서 그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보호구역이 경기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주면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기만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가 지도를 제가 쭉 한번 확대해가면서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 지도, 근대적 지도로 그래도 볼 수 있는 것들이 팔도지도, 1700년대 나온 발랄한 팔도지도, 여기 사실은 경기만 이런 해양 진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과거의 그 지도들은 육상 중심이기 때문에 해상 진영이 나고, 섬과 강화도와 교동도를 크게 이제 기수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한국 1794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그 지도를 보면은 이 경기만 지역에 역시 황해라는 이 큰 바다만 나오고 안개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해라는 지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동해를 한국해라고 기억됩니다. 이 지금 여기에 서부 지역의 서쪽 지역에, 한반도의 서쪽 지역에는 랴오닝 걸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동만이죠. 근데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큰 만으로는 한국만이라고 표현하고, 한국만 안에 서한만, 원산 쪽에 동한만, 이렇게 큰 만들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 같은 척으로 해서 각 지역을 설명하는 조선 팔도지도, 1800년대 팔도지도 역시 해상에 대한 교동도의 수용이 교동도에 있으니 수용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800년대에 대해서 조선국 팔도 토마토라는 보다 아주 재미있는 칼라지도를, 원래 이 목판본인데 칼라색을 입힌 거죠. 보면 역시 경기도 안에 경기도를 해상 쪽으로 조명을 하면서, 그리고 강화와 교동도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40년 김대문 일부가 제작했던 이건 필사본이죠. 필사본 지도를 보면은 이 당시에 조선 전도 다른 것을 이제 베낀 것가 되겠지만은, 요때는 보다 자세한, 이 시절에 와서 1800년대에 경기만 지역 내부에 많은 도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 1800년 조팔도도 아까 지금 보고, 그리고 이제 해저전도라는 게 1850년대에 추정됩니다. 이거 역시 목판본인데,
이 해저 전도는 전도를 그리면서 그 여백의 설명문을 저기 고별 설명문 인고수 그 설명문을 집어요. 이 지역에도 역시 경기만 이 해양 진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도서를 변하고 이 지도의 특색은 도 경계를 해상까지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할 지역이 해상의 이 도서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지금도 이 지도에서 해상 경계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가장 우선 그리는데 원래 등거리를 많이 하게 돼 있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충남도의 평택 앞에 해상 경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이 해자전도에서는 해상 경계를 끌어냈다는 게 경기만에서 끌어냈기 게 재미있는 현상. 이건 좀 더 제가 스캔을 잘못해서 흐려서 조선전도 1850년대 일본 내에서 시작했는데 서양 지도를 갖다 채색을 입힌 거죠. 도경계 지도. 이 지도의 특징은 육상 지도였는데 해도에 가까운 해양 루트를 표현하고 항로를 표현하고 한 점에서 해도 개념을 근대적 해도 개념을 집어넣은 지도였다는데 경기만에서 나가는 야오동성 중남의 일본과의 항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도 중에 가장 또 정밀하고 자랑스럽게는 대동해 지도였죠. 실측지대에 해당되고 방위각과 경의도선을 잘 표현해서 만드는데 역시 육상 중심이고 해양 진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동해지대도 해상 진영, 해양 진영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는 1800년대 말부터 해양 세력이 식민지 작업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하면서 조사 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1868년에 프랑스 로즈 함대가 와서 경기만 지역에 대한 실측 측량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대는 처음으로 외국의 해양 군대가 한국의 서울까지, 한양까지 진출하죠. 서강에 닷을 내렸으니까 한양연을 따라 서강이니까 해양연감이 한국의 첫 번째 군대적 차원에서 들어오죠. 오페르트도 나중에 독일 상기력도 해양군대로 왔지만은 로지였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때부터 해양 지명을 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달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만 지역에 있어서 해양 경기만 지역에 있어서 지명을 다는데 좀 확대해 보면은 요 지역에 골프 임페카스티스 불어라서 나폴레옹 부인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대로 여기 인천 앞바다 만에다가 만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하라고 부르는 강화 수로를 로즈 해협이라고 저희들이 붙이죠. 함대장 이름, 대장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그때 시화만 지역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골프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요 이름을 정다는 서양을 측량, 측지술을 발달시킨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 근해에 해양 진영이 나타나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대가 나오고 한 3년 지나서 미국 함대가 옵니다. 미국 함선이 아시아틱이라는 미국 함선이 와서 경기만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프랑스 함대가 3년 전에 만든 지도를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해서 만드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지도, 미국 아시아틱 함선이 만든 지도가 경기만을
작게는 이 안에 걸프 작은 인천양 앞바다에 작은 만일을 붙이거든요. 보다 외해로 나가가서 프린스 임페리얼 아치라는 지명, 해명 붙입니다. 이게 저는 경기만의 경계를 더 외곽으로 보는 큰 경기만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함선의 그 측량도가 해양 측량도가 경기만을 끌어내린 거죠. 큰 만으로 끌어내린. 그 전에는 해안선, 육지 해안선에 붙어서 작은 개념의 만들로 몇 개 만들을 붙였다면 이때가 큰 그런 미국 함대의 그럼 일본도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측량을 해양 측량합니다. 이 해양 측량을 하고 있는 식민지를 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측지를 해서 찍는데 이 일본도 그 프랑스와 미국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일본도 측지학을 이제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인 측지학으로 측량학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해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보다 상세한 해도를 1879년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한국 연안을 그 해도를 만들죠. 조사한테. 이때 이 자료들이 여기 경기만 남쪽에 쓴 지명을 그 전에 프랑스가 붙였던 지명을 따라서 하면서 변형하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자료를 요 앞에 그 미국 함대가 붙었던 프린스 임페리얼 아치라는 그 지명을 일본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돼서 여기를 임페리얼 컴플렉스, 걸프라고 이름을 짓고 한동안 1930년대까지 간간히 이 경기만을 일본은 제국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임페리얼 그 걸프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걸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당대한 식민지열강의 그 흉내를 낸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든 교통전도라는 걸 종교 신문에 나오면 경기만 지역의 작은 만들, 남양만과 이런 작은 만들 또 충남 지역에 있는 가르림만 때 이름을 이제 그 일본 애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전체적인 경기만에 대한 명칭은 이름 진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일본의 그 대일본 지국전도라에서 그때는 이미 그 타이완까지 한국 타이완까지 일본 식민지로서의 대일본 지도를 만들면서 경기만 지역을 보면은 경기만 지역의 강화만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내해 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일컬은 말이 있죠. 강화만이라고 붙이고 있고 틈틈이 그 위에 쓴 지도들이 제국만, 강화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일본 45년까지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1930년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자료로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전쟁 끝나고 1945년 지도라든가 그리고 그 1949년 우리가 쓰는 지도들의 경기만 개념을 일본의 시대에 쓰던 경기만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1950년대부터 이제 한국은 수로국에서 그 해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년에 그 구체적인 좀 더 해도를 만드는 경기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면서 경기만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기본 지도집에 경기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만, 동안만과 서한만을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개의 동안만과 서한만은 서조선만, 동조선만이었습니다. 일본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
서조선만 동지선만인데 1950년 이승만 정부 시대 있죠. 국무부 훈령으로 조선자 다 빼라. 그래서 이게 동한국만 서한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조선해역은 대한해역으로 바꾸게 되고 1950년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들에도 큰 만으로 경기만이 자리 잡고 있고 다른 만은 이제 동한만, 서한만, 경기만이 그게 있고 보다 작은 구문의 양은 영일만 정도 이제 그 만 이름으로 지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경기만을 처음 다루면서 조사를 해보면서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언제 생겼는가? 경기만 지명 언제 생겼는가? 지도상에서 제가 못 찾아 언제 시점을 못 찾아서 그 조선 연안 수로지 바다에 대한 지명과 항로와 위치와 모든 통계가 들어가 있는 수로지를 일본 강점기 33년에 일본이 나왔고 34년에 이건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동해안 지역, 이건은 남서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 세봤습니다. 그 안에 세봤더니 해만이라고 쓴 게 3개가 나옵니다. 해만은 만보다 더 큰 걸 해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 더 나누면 만을 베이라고 하면 해만은 걸프. 그러니까 만과 바다, 씨라고 부르는 사이급이 큰 만을 해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만, 통영 해만, 조선 해만은 지금 한국해 서쪽의 한국만이 되겠죠. 그리고 통영 해만, 여수 해만, 여수 지역에 넓게 이렇게 해만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리고 만이라는 거 손으로 다 세 보니까 79개 만일이 나오더라고요. 79개 만일이 나오는데 경기만 없습니다. 경기만 없고 경기만에 부속되어 있는 경기만에 부속되어 있는 해주만이 나오고요. 해주만이 있고 그리고 남양만이 나오고 가로림만이 나오고 또 하나 인천항의 남방에 있는 남방로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지금 그 다음에 부르던 인천만을 얘기할 겁니다. 인천만, 시화만을 얘기할 거예요. 시화만. 그런데 요 인천망이 인천항의 남동방에 큰 만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까지 만 이름을 안 붙어 있다는 거죠. 34년까지 만 이름이 안 붙어 있고 그 인천 남방에 있는 만에는 옥구봉이나 옥구도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심지어 그 시화만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은 이 시점이 34년인데 34년까지 제가 경기만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34년에 나오는. 그런데 뒤져보니까 39년에는 일반적으로 경기만이라는 용어를 지명을 쓰는 것을 신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39년에 태풍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경기만에 태풍이 상륙한다. 이게 이제 매일 신보에 39년에 나오고 39년 동아일보에 경기만 수역에서 조사 작업을 한다. 이런 경기만을 시점을 언제부터 경기만을 썼는지 시점은 34년부터 38년 사이다. 제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직 잘 못 찾아가지고 이 시점에서 경기만을 언제 썼는가를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가지고 이게 답답한 4년 사이다. 경기만은 34년부터 38년 사이에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생겨서 경기만이 지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적 자료를 지도자료 경합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만에 대한 지명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는 경기만을 작은 경기만을 강화만이라고 부르고 또 경기만 내부에 또 인천만, 남양만, 그 아산만, 가르림만, 저쪽 북쪽으로
대주만 이런 부속만들을 가진 경기만인데 시점이 경기만이라는 큰 만의 시점이 나온 건 35년부터 38년 살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추론. 혹시 경기만 원정장님도 나오는 거 있습니까? 제가 찾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에 대한 일반적인 지명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 지명을 봅니다. 사실 그 지명 정비가 한국에서도 잘 안 돼 있었어요. 1981년 보고서를 보면은 보고서 국립지리원건설부 국립지리원보고에서 한국 지명의 추계예요. 또 이걸 하니까 지명은 한국 지명은 국명이 있고 지역명이 있고 주요 자연 및 인문 지명이 있다는 거죠. 지역명이 있어서 자연 지역명은 행정명이죠. 그리고 산맥이라든가 한강, 만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경기만이 나옵니다. 경기만이 있고 고원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지명을 붙인다. 이게 나왔고 그래서 요 지명에서 만이라는 걸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은 만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면인데 큰 해보다는 작고 만보다는 큰 것을 해만이라고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해만을 안 쓴다. 그 다음에 전에 나오던 통영해만, 여수해만을 이제 안 쓴다는 거죠. 그래 해만 개념을 안 쓰고 그냥 만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만 개념보다 일반 지명에는 포 개념이었습니다. 작은 만을 포라고 해서 재물포, 부사포 이런 포 개념으로만 썼었죠. 작은 만을. 그 전에 공간적 개념이 방위적 개념이 부족할 때는 만이라는 큰 경기만처럼 큰 만은 그냥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만을 이제 지금 지명이 있은 만을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상적인 행정지명, 자연지명, 육주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만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지명이라고 해서 해양지명 역시 해상지명 물에 있는 것 해저민 지명을 하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내서 그래서 해양 쪽의 해양지명에 있어서는 해양지명 조사와 정보의 법률, 해양조사 정보법의 해양지명조사 및 제4절, 2장 4절, 22, 23, 24 보면은 이제 해양지명의 관리 및 나오죠. 요거에서 저희가 이제 경기만에 대한 다른 내용 토론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만은 전체적인 한국의 해양에 대해서 아주 큰 자리 잡은 큰 만으로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